여러분,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연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텅 빈 무대 위에서 두 남자가 그냥 하염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전부인 연극. 바로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지루하고 난해해 보이는 작품이 지금까지도 불멸의 고전으로 불리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953년에 처음 공연했을 때 관객들 반응이 어땠냐면 그냥 혼돈 그 자체였어요. 지루해 죽겠다. 도대체 뭔 소리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연극이 지금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현대 연극의 역사를 바꾼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단 말이죠. 이 엄청난 평가의 차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봐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요, 이 연극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부조리 연극이라는 장르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해요. 부조리 연극이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연극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세상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신이나 이성에 대한 믿음 같은 건 다 무너져 버렸죠.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대체 삶의 의미는 뭘까? 하고 인간은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세상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는 이 기막힌 상황, 그걸 무대 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게 바로 부조리 연극입니다. 작가인 베케트 본인도 딱 이렇게 말했어요. 혼돈에 어울리는 형태를 만드는 게 도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연극의 기이한 형식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혼돈이라는 주제를 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선택이었던 겁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그냥 자, 이게 바로 부조리야 하고 무대 위에 툭 던져놓은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기묘한 기다림의 게임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연극을 구성하는 독특한 요소들을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구조부터가 우리가 아는 연극이랑은 완전 달라요. 보통 연극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연극은 1막에서 했던 얘기를 2막에서 거의 똑같이 반복해요. 뭐랄까 모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랄까요? 시간도 사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바로 주인공들의 정체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인 겁니다. 이 텅 빈 무대 위에는 인물도 딱 4명만 등장해요. 고도를 기다리는 두 친구,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그리고 이들 앞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한 쌍, 주인 포조와 노예 럭키. 베케트는 바로 이 두 쌍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주인공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이 둘은 정말 애증의 관계예요. 서로한테 짜증내고 구박하면서도 절대 헤어지지는 못하죠. 왜냐? 둘 다 목표가 똑같거든요. 바로 고도를 기다리는 것. 고도라는 사람이 와야만 자기들이 이 세상에 왜 사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온갖 광대 같은 짓을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거죠. 반면에 포조와 럭키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보여줘요. 한 명은 주인, 한 명은 노예. 아주 극단적인 수직 관계죠. 포조는 럭키를 짐승처럼 다루면서 시장에 팔러가는 길이에요. 이 둘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멈춰버린 사상에 잠깐 나타나 시간을 떼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 사회의 그 잔인한 권력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연극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말, 즉 언어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 명제가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베케트의 세계에서는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말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연극에서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잘 들어보면요. 뭔가 정보를 교환하거나 진지하게 소통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해야 내가 아직 여기 살아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텅 빈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정말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말이 곧 이 사람들의 유일한 생명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연극의 아주 묘한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 연극, 희극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처절한 상황을 보면서
웃게 되는 걸까요? 어떤 비평가가 베케트를 두고 정말 기가 막힌 별명을 붙였어요. 바로 유쾌한 허무주의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의미 없다는 걸 아는데 이걸 막 심각하고 우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웃음으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비극 속에서 희극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에요. 꽉 끼는 신발 하나 벗으려고 온갖 인상을 쓰면서 낑낑대는 모습이라던가 낡아 빠진 순무 한 조각을 세상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 같은 거요. 진짜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웃음이 터져 나와요. 바로 이게 베케트식 블랙 코미디의 진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드디어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극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봤을 바로 그 질문. 도대체 고도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작가인 베케트한테 직접 물어본 사람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베케트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정말 전설적인 대답인데 내가 알았으면 희곡에 썼겠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일부러 답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뜻이죠. 결국 고도가 신인지 희망인지 아니면 죽음인지 그 정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기다린다는 그 행동 자체인 거죠. 어쩌면 고도는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벽해질 텐데 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그 막연한 무엇에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도는 끝내 오지 않음으로써, 즉 부재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끝없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고 난해했던 반연극이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변화죠. 이게 무슨 연극이냐면서 반연극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은 어때요? 더 이상 일부 마니아들만 아는 난해한 작품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묵직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 작품이 다루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들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가졌다가 또 절망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나는 왜 사는 걸까? 시간은 도대체 뭘까? 같은 고민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바로 그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 거죠. 이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사입니다. 에스트라공이 묻죠. 그만 갈까? 블라디미르가 답해요. 가자. 그런데 지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움직이지는 않는다.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을 끝내고 싶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없는 베케트는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의 딜레마를 너무나도 아프고 정확하게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